예, 중단원 학습 점검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함수가 될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자, 기준되는 x라는 우리가 집합에 있는 원소가 모두 다 오직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될 때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함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용어가 있냐면 대응. 자, 말 그대로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몇 번의 함수죠? 그죠? 일단 2번이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1에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이렇게 각각 대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은 결국에 몇 번이냐면 우리가 니은이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니은하고, 자, 이것도 대응이라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왜 안 되죠? 그쵸, 얘만 좀 외롭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대응이 되고 있지 않냐면 2가 대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답은, 그쵸, 여기가 있는, 자, 디귿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2에 자, 집합 y 원소가 대응하지 않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번이 우리가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오직 한 개씩만 대응돼야 되는데 1이 우리가 B하고도 대응이 되고 있고요. 자, 뭐하고도 우리가 C하고도 대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바로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함수가 되어야지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가 되어야지만 정의역과 공역과 함수값과 치역이란 말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응이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함수가 될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함수가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랬는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함수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x의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몇 개씩, 전부 다 한 개씩 다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함수가 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다? 바로 정의역과 공역과 뭐다? 치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정의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역은 뭡니까? 그죠? 정의역은 우리가 주어진 x 전체예요. 그래서 1, 2, 3, 4가 되는데, 자, 역이란 단어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기호? 그렇죠. 집합기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뭐냐면, 자, 대응되는 y 집합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1, 3, 5, 7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공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치역은 뭐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 받은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바로 우리가 함수값이라 부르고 그것을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른다? 치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치역의 뜻은 뭐가 되냐면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그리고 뭐의 함수값, 4의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의 함수값은 얼마다? 3. 자, 2의 함수값은 5. 3의 함수값은 1. 자, 4의 함수값도 얼마다? 1이기 때문에 자, 1이 몇 번 쓰였다? 2번 쓰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원소나열법은 중복된 건 몇 번만, 한 번만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 3, 5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림상에서는 자, 화살표 받은 하나하나를 무슨 값? 함수값. 자, 그것을 모아놓은 게 뭐다?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우리가 정의역, 공역, 치역을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우리가 함수 종류를 여러 가지 배우셨는데요. 우리 책에서 썼던 함수는 크게 몇 가지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책에서 소개한 것은 크게 4가지였죠. 자, 첫 번째 무슨 함수? 그죠?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그 다음 네 번째가 항등함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4가지를 각각 구분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자, 1대1 함수가 뭐였습니까? 그죠? 1대1 함수는 뭐냐면, 자, 만약에 x 값이 다르면, 자, 거기는 함수 값이 서로 어떻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1대1 함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몇 개씩, 한 개씩 대응돼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P이면 Q이다. 자, 조건문이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역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에서는 자, fx1하고 fx2가 뭐 하다면, 자, 같으면 역시 뭐가 된다? x1하고 x2가 같다는 것도 이 두 개가 서로 뭐다? 대우관계로서 참이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1대1 대응도 있죠.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대1 대응이 될 조건.
자, 일단 첫 번째, 자, 무슨 함수는 돼야 된다. 그죠? 우리가 1대1 함수는 돼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가 되는 게 뭐였냐면, 자, 바로 우리가, 구하는 치역하고, 자, 뭐하고, 공역이 서로 뭐하다, 같을 때가 바로 무슨 대응이 되냐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서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항등함수는 뭐가 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우리가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y는 x가 바로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냐? 자, 상수함수는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하지요? 그쵸?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하게 되고, 이렇게 y값이 항상 일정해지는 그런. 그리고 우변이 뭐만 있어야 돼요? 자, 상수만 있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함수죠. 왜? 자, 바로 함수는요, 여기는 fx 이름이 함수 이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바로 상수함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2차 함수, 그 다음에 미음은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다? 요것만 구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리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x는 1은 어떻게 되죠? x는 1. 자, 우리 x축하고 뭐하다? y축하고 평행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x는 항상 같은데 y값이 뭐다? 달라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1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이 y에 1도 대응되고 2도 대응되고 3도 대응되고 4도 대응되고 이런 말이거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할 때 어떻게 썼죠? 그렇죠.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서 오직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함수가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D는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도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2x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포물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무슨 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봐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났어요? 자,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x좌표는 뭐한데 다른데 y좌표는 뭐다?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은 x1도 우리가 y1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2도 뭐로 가고 있다? y1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는 것은 자, 뭐를 그었을 때 그죠?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몇 개? 그죠?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우리가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은 1대1 함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음은 우리가 무슨 함수다? 자, 1대1 함수가 당연히 되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무슨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입니다. 왜?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치역도 뭐다?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항등함수는 그 몇 번? 항등함수 리을. 자, 상수함수는 뭐다? 기역.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다? 미음. 이렇게 되는 문제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성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나눠져 있네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다? 여기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1차 함수네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대응이라고요? 자, 1대1 대응이라네요. 자, 이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 하면은 우리가 5번에서도 잠시 없었지만 복습을 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대1 대응이 뭐였죠? 그죠? 첫 번째는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 자,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역하고 뭐하고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치역하고 뭐다? 일치할 때가 바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가 무슨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인 이유가 자, 보세요. 일단 함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왜? 무슨 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y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요. 자, 1대1 함수가 되는 이유는 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역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치역을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뭐의 범위? y의 범위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저기 아래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위에까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함수는 보통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좀 다르냐면 자, 보세요. 자, 함수가 나눠져 있죠. 자,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x가 0보다 큰 쪽이 2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만 우리가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y절편은 3이 되는 거고요.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자, 뭐만 남게 됩니까? 그죠? 뭐만 남게 되냐면 자, 바로 x가 0보다 크게 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무슨 수가?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 x가 0보다 작은데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y절편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똑같이 3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1-a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요 기울기는 뭐다? 양수라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1-a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양수가 돼야지만 무슨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꺾이면 자, 이런 식으로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뭐가 됩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실수 전체 집합 맞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기울기가 역시 계속 뭐로 유지가 돼야 된다? 양수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럼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a는 뭐보다 더 작다? 1보다 작다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기울기가 어떻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1대1 대응이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정의를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원 학습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중 X에서 Y를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맞죠.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여기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 정의역에 대해서 뭐다? 여기는 공역 안에서 대응되는 원소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1번은 우리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죠. 자, 항등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것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함수가 안 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자, 함수 됩니까? 자, 되죠? 그래서 이건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1, 0, 1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그럼 넣어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자, 마이너스 1은 바로 2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자, 0은요? 1로. 자, 1은 어디로 갈까요? 1도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이 되겠고요. 자, y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대응이 되고요. 자, 0은 어떻게 되겠어요? 0은 1로. 자, 1은 1 넣으면요. 0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 개씩 다 대응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저거는 일반적으로는 무슨 함수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상수함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도 어디로? 마이너스 1로, 0도 마이너스 1로, 1도 어디로? 마이너스 1로 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도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자, 그럼 5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5번 확인하시면, 자, 여기는 x, 여기는 뭐다?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은 이거 바로 안 되네.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럼 0은 어디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가고요. 1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대응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냐면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함수지만 여기 있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질 때는 살짝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직 몇 개씩, 그죠? 한 개씩 대응될 때 그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2번 함수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물었어요. 자, 1대1 대응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무슨 함수여야 된다? 그죠?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1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저번에 함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한 무슨 직선을 그었다? x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즉 무슨 함수예요? 실제로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은 뭐가 다르냐면 분명히 x 좌표는 다른데 뭐가 같다? x 좌표는 다른데 y 좌표가 뭐합니까? 같은 거 맞죠? 그럼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2번도 안 되지요? 자, 그리고 뭐도 안 될까요? 5번도 안 됩니다. 5번은 이 자체가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이렇게 그으면 여기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1대1 대응이 되냐면 바로 3번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총 복습입니다. 자, 함수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자, 어떤 직선 자, y축하고 평행한 x는 a라는 직선 그것이고요. 자,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구분하시려고 하면 또 어떤 직선? 그렇죠. x축하고 평행한 우리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오직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서술형 문제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문제냐면 자, 정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함수가 3개 나와 있어요. FGH가 나와 있는데 자, F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F는 항등함수니까 FX는 뭐가 되겠다? X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G는 뭐다? 바로 상수함수네요. 자, 그러면 GX는 뭐가 된다? 자,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hx는 뭐가 되냐면 fx 더하기 gx래요. 자, 그러면은 그럼 hx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fx 더하기 gx가 되니까 fx 자체가 뭡니까? 바로 x죠, 그죠? 그럼 x에다가 뭐를 우리가 gx를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gx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 거다? c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냐면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죠? 왜? f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G5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있는 G가 무슨 함수라고요? 상수함수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GX 자체가 뭐가 된다? 바로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상수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뒀어요? fx는 c라고 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gx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hx는요, 바로 x 더하기 뭐가 된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시면 되냐면요. 자, 얘를 제일 먼저 좀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뭘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 힌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 힌트가 된다? 자, 3번 힌트가 되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물은 게 뭐죠? H4하고 H6을 우리가 합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H4는 뭐가 되죠? 4 더하기 2 맞나요? 자, H6은 어떻게 되죠? 6 더하기 2. 그래서 문제는 6 더하기 8이 돼서 자, 답은 얼마다? 자, 14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등함수와 그리고 상수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거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학 익힘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어떻게 됩니까? y축하고 평행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x는 a 뭐다? 바로 직선을 뭐 한다? 그어준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은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래서 원이 대표적으로 뭐가 될 수가 없냐면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x 값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x 값에 y는 어떻다?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x는 어떻다? 같은데 y 값이 어떻게 된다? 서로 뭐하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자,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어떻게 되냐면 x는 같은데 역시 뭐다? y는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함수인 것은 뭘까요? 그죠? 요 세 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1차 함수,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사실 뭐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이긴 한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아무리 그어도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때 함수의 그래프는 몇 번이냐면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정의역이 -1하고 1이네요. 자,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절대값 x와 서로 같은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를 적으셔야 될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함수의 상등이라고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모양이 같은 걸 같다라고 보지 않고요. 모양은 달라도 뭐다? 값이 같으면 같다라고 보통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함수는 다르지만 우리가 뭐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죠?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정의역과 뭐가 같다?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뭐가 같아야 된다?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은 자, 볼게. 정의역이 같죠? 자, 그리고 공역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가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f-1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게 fx라고 보시고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뭐로 봤을 때 gx라고 봤을 때 f1하고 뭐하고 g-1이라 f-1하고 g-1이 같고요. 그 다음에 f1하고 뭐하고 g1이 같은지 우리가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f-1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 f-1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g-1 한번 보겠습니다. g-1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g-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1이 됩니다. 그럼 같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f1 한번 보겠습니다. 자, f1은 얼마죠? f1. 자, 그 다음에 g1은 뭐가 되겠어요? 역시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함수일까요? 네, 같은 함수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y는 x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다? 1이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f-1하고 뭐하고 g-1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결과는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진 조건과 결과만 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y는 2x-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입니다. f-1 얼마다? 그렇죠? 1이죠? 자, 근데 우리가 g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것도 바로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 리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을은 어떻게 되냐면 f-1을 구하시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g-1을 구해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1하고 g1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다? 자, 1. 자, 여기다가 1 대입할까요? 1 맞나요? 예,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이 다 같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다?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모양은 다르더라도 주어진 조건과 결과가 같은 함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함수의 상등은 어떨 때 쓴다고요? 네, 나중에 뭐 할 때 쓰냐면 함수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그래서 치환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함수는 변수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들도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두 집합 x가 1, 2, 3, 4고요. y는 1, 3, 5, 7이네요. 그런데 요 f가 자, 무슨 대형이다? 1대1 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f2는 얼마다? 5가 되고 f1 빼기 f4가 4인데요. 자, 이때 f3하고 f4를 더한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y는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f2가 어떻게 된다고요? f2가 5랍니다. 그럼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5로 가야 돼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한 군데만 가야겠죠. 겹치는 거 없이. 맞아요. 그래서 1, 3, 4는 우리가 여기는 1, 3, 7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F1에서 F4를 뺐더니 여기 얼마다? 자, 4가 된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4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일단은 7에서 뭘 빼면 3을 빼면 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은 뭐죠? 7은 현재 모르네. 그죠? 7은 현재 모르고 3도 현재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면 되겠어요?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5에서 뭘 뺀다? 1을 빼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는 벌써 어떻게 돼요? 2가 5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F1이 얼마가 된다? 자, 7이 되고 F4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해졌네. 자, F1은 어디로? 7로. 자, F4는 어디로? F4는 3으로. 그러면은 3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3은 1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요. 자, F3은 얼마죠? F3은 1. 맞나요? 자, 그 다음에 F4는 얼마다? F4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F3하고 F4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힌트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